전 세계 네티즌들이 광장시장 얘기로 난리입니다. 29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로맨틱 코미디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제작팀에 온라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미국인 작가 제니안이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졌고 한국 문화와 한국 가정의 삶을 재미있게 묘사하는 재미까지 더해져 1, 2편 모두 미국 내 최고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세 번째 영화가 2월 12일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간담회에는 여주인공 라라진 역의 나나 콘도어와 라라진의 연인 피터 카빈스키 역의 노아 센티네오 그리고 원작 소설을 쓴 제니안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한국을 배경으로 그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주인공 라라진이 돌아가신 엄마의 나라인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와서 엔서울타워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을 구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광장시장의 맛있는 음식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번 영화 촬영을 통해 한국을 처음 방문한 나나 콘도어는 간담회에서 한국 방문에 대한 많은 추억을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과 메이크업 같은 K-뷰티에 관심이 많은데 직접 보고 쇼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어서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너무 멋지고 한국은 너무 멋진 곳이었다는 기억뿐이에요라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광장시장에서 만두와 국수를 8시간 동안 먹었는데 정말 천국인 줄 알았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꿈만 같았고 행복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라고도 전했습니다. 제니안 작가 또한 한국에서의 촬영을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회상하면서 한국에 와서 먹은 치킨에 대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독보적인 맛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은 넷플릭스를 통해 여러 번 소개되면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로 손꼽히는 명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월 미국 유명 여행 전문 매체 스릴리스트에서는 한국에서 꼭 먹어야 하는 길거리 음식 서울의 심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을 여행할 때 꼭 맛봐야 하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광장시장 음식을 미국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는 광장시장의 음식입니다. 그 모습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한국 길거리 음식의 힘입니다. 유행에 맞춰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하는 문화 속에서 카트와 가판대에서 파는 이 음식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사와 국가 정체성에 굳게 자리 잡은 존재입니다. 노스텔지아와 위로가 한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길거리 음식이 지하철역, 터미널, 작은 시장과 신문가판대 등 어디에나 있지만 가장 유명한 곳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한 곳인 광장시장입니다. 1905년에 생긴 그곳은 새빨간 작업복을 입고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 담긴 냄비 앞에서 요리를 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운영하는 숱한 음식가판대의 고향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사방에서 독특한 향과 폭발적인 맛으로 손님을 유혹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르기 쉽지 않죠. 서울을 돌아다니게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맛을 보면 분명 생생하게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단 하나 알고 있다면 아마 이 떡볶이라는 살짝 매콤한 떡볶음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시장과 지하철역, 포장마차,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저렴하고 편안한 스낵 같은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닭꼬치는 한국 길거리 음식의 즐거움을 처음 소개하기에 최적의 음식입니다. 닭을 맛술, 생강, 마늘에 절인 뒤 매콤달콤한 간장 소스를 발라 구운 것입니다. 닭꼬치는 가판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갈색 설탕과 견과류로 꽉 찬 갓 구운 호떡을 깨무는 순간만큼 만족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팬케이크로 자주 번역되는 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달콤한 맛 때문에 도넛과 더 비슷합니다. 빈대를 직역하면 나쁜 벌레를 뜻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상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는 요리로 녹두, 숙주, 마늘, 파를 넣어 만듭니다. 빈대떡은 오랫동안 가난한 이들에게 영양 공급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꼭 가야 하는 빈대떡집은 광장시장에 있습니다. 순이빈대떡이라는 이곳은 73세의 추기순 씨가 운영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식당에서 파는 빈대떡 반죽을 직접 만듭니다. 광장시장에서 이 식당이 크게 성공하자 지난 5년 동안 비슷한 가게들이 생겨났지만 이곳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튀김은 야채, 김밥, 달걀, 해물 등 다양한 재료를 튀긴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튀김 반죽을 밀가루, 전분, 달걀로 만들며 조금 더 되직하고 덜 바삭한 점이 일본의 덴뿌라와 다릅니다. 튀김은 재료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죠. 덕분에 한국의 튀김은 고구마 같은 더 단단한 재료를 튀기는데 이상적입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이 그렇듯 튀김도 떡볶이와 같이 먹습니다.
고추장 소스가 훌륭한 디핑 소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블랙푸딩과 블러드 소시지의 한국식 사촌이라고 볼 수 있는 순대는 쌀, 당면, 다진 고기, 파, 야채, 피로, 소나돼지의 창자를 채워 끓이거나 찐 음식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거리 음식점에서 순대를 주문하면 간과 고춧가루가 섞인 소금이 함께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순대와 함께 공짜로 어묵 국물과 김치도 나올 것입니다. 팥과 다진 호두가 들어있는 호두처럼 생긴 과자입니다. 반죽에는 밀가루와 호두가루가 들어갑니다. 호두과자는 기차역과 기차 안의 간식카트에서 팔던 70년대에 널리 인기를 얻었고, 이 작은 과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떡볶이집을 찾았다면 어묵탕도 팔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묵탕은 사실 떡볶이에 꼭 들어가야 하는 재료입니다. 쌀쌀하거나 추운 날 제격인 이 국물은 한국의 거리에서 손님들의 몸을 녹여줍니다. 이 음식은 1600년대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산낙지는 삼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낙지를 썬 것인데 다리가 접시 위에서도 움직이고 젓가락이나 입안에 달라붙을 것입니다. 상인들은 낙지의 신선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리가 최대한 꿈틀거리는 상태로 내놓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충격 효과 때문에 의외로 여행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쫄깃한 산낙지는 보통 참기름과 참깨와 함께 나오지만 삼키기 위해 양념이 더 필요하다면 쌈장을 청해서 함께 먹어보세요. 이 인기 있는 거리의 빵은 전통적으로 팥을 채워 물고기 모양의 주물팬에서 요리합니다. 가장 잘 먹는 방법은 대부분의 거리 음식이 그렇듯이 갓 구워 뜨겁고 바삭할 때 먹는 것입니다. 뽑기라고도 하는 달고나는 미군들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달콤한 과자 대용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급 과자를 살 여유가 없었으므로 설탕을 녹이고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 설탕이 바삭하면서도 가벼운 식감을 내게 했습니다. 오늘날 달고나 파는 곳은 거의 없어졌지만 대신 음료 형태로 마시고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한국의 배우 정희로가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뒤로 굉장한 유행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달콤한 맛 뒤에 쌉쌀한 뒷맛은 커피나 차와 함께하기 완벽합니다. 소심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번데기는 누에를 끓여 만든 것으로 일회용 컵에 담아 이쑤시개와 함께 팝니다. 새우와 비슷한 향이 독특해서 번데기를 파는 냄비가 있다면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고단백 벌레 요리는 구하기 쉽고 영양가가 높아 한국전쟁 중 인기를 누렸습니다. 부드러워진 번데기를 한 입 깨물면 육즙이 입안에 터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난 미군에 있었고 4년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나온 것 중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을 시도해봤고 모두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아내와 함께 서울로 휴가 갈 계획입니다. 게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저는 2015년 업무 관련 컨퍼런스를 위해 서울에 갔습니다. 첫날 이후 한국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컨퍼런스를 건너뛰었습니다. 음식은 훌륭했고 사람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밤의 유흥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시장, 길거리 음식 공급업체, 지하철조차도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훌륭했습니다. 혼자 다녔지만 나는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덤불 같은 모습인지 놀랐습니다. 유일한 후회는 휴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과 컨퍼런스 첫날을 건너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년 전 서울에 갔었는데 손으로 자른 국수는 남편의 미지의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린 요리였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위해 이 시장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녹두 팬케이크도 좋아했습니다. 호떡도 오마이갓 와우. 거기 방문했을 때 먹은 살아있는 낙지가 내 음식 자존심을 완전히 바꿔놨어. 다음에 방문하면 번데기에 도전할 거야.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해 해외 매체들이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음식과 여행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 사람을 표현하고 한국의 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